전북 임실 강진면에 있는 한 마을. 평범한 시골 마을 같지만 이 마을엔 특별한 것이 있으니 바로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농악이다. 2014년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농악. 이곳 필봉리의 농악은 마을 단위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5대 농악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필봉 농악 상쇠 양진성이 있다. 함께 사는 이야기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고자 했던 어떤 상생의 마음이 필봉 농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오랜 세월 장단 구석구석에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이며 필봉 농악은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가 됐다. 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고 양순용 선생. 우리 아버님은 농사꾼이시었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농악을 좋아했던 분이었고, 또 한때 우리 문화가 이렇게 사장되어 가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고,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며 자연스레 양진성은 꽹과리를 잡았고 그의 삶도 국판에 머물렀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필봉 농악 전수에 힘쓰고 있는 양진성.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음양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락이. 이놈을 외각으로 빨리 돌려줘야지. 엄청난 명인이시고 너무 잘 지도해 주시는 큰 선생님이시죠. 그 누구도 선생님을 싫어하지 않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도 존경하고 있고, 또 거기서 꽹과리 소리가 너무 푸지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우리의 소리를 알리는 게 꿈이었던 양진성. 그랬던 그가 22년 전 필봉 마을로 돌아온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함께 오랫동안 살아서 덧붙여져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전승되고 행위되고 이래야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한평생 풍물과 살아온 하나의 인생. 푸진 굴, 푸진 삶. 필봉 농악의 상쇠 양진성의 흥이 넘치는 인생 이야기가 지금 펼쳐진다. 임실 필봉 농악 보존회 양진성 회장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옆에서 이제 자주 뵙거든요. 네. 근데 항상 뵈면 웃는 얼굴이세요. 네. 맞습니다. 주로 풍물을 하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주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게 낫죠. 그리고 또 아마 이게 풍물 하시면서 또 풀어내시니까 그렇죠. 네, 별로 인상 쓰실 일이 많습니다. 없을 때가 있다고 정리를 하는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 거요. 예. 그 제작진 쪽에서 네. 이게 좀 입소리로 이 풍물 이렇게 장단을 좀 내주시면 좋겠다. 네. 그러는데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쟁을 쟁글에 제쟁을 쟁글에 제쟁 더덩이 덩이 더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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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차지는 대주 차지요 조항 차지는 감호 차진디 말이오. 여기 있는 여러분들 1년 12달 365일 물 묻은 바가지 깨달라붙었기 복이 다갈붙으시라고 우리가 구설 한번 쳐보는디 구설 어떻게 쳐야만이 복을 많이 받는고 하니 오방 신장에 합달 있고 작기 잡신을 몰아내고 예라 한바한소 예라 한대신양 대환
연으로 소리 나리 소설. 아, 잘 봤습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노래를 시키시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정말 잘 봤습니다. 역시 정말 느끼는 건데요. 이 우리 음악, 우리 것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흥이 나고 그래요. 맞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프로필을 읊어보자. 자, 이름 양진성. 1966년 임실 필봉 출생이고요. 아버지가 인간문화재로 임실 필봉농악 발전에 한 획을 그었던 양순용 선생님입니다. 아버지는 인간문화재, 또 태어난 곳은 임실 필봉이었으니 어려서부터 숟가락보다도 꽹과리, 장구채와 또 쇠채를 먼저 잡으며 이 농악을 온몸으로 익힌 것은 당연지사. 철이 들면서 자연스레 농악을 배우게 되고 또 사춘기 시절 잠깐 방황을 했으나 대학 시절 다시 국악으로 인생의 항로를 결정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임실 필봉 농악의 발전과 또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는 우리 시대 전통문화의 상쇄. 2008년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지정 11-5호 임실 필봉 농악으로 보유자로 선정이 됩니다. 당시 나이 42세로 최연소 기록까지 빠밤! 임실 필봉의 우리 소리, 우리 가락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도록 오늘도 겐지를 외치는 당신 우르르르르르르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과욕이 담긴 프로필 소개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약간 지금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꽹과리를 치신 분은 아니죠? 네. 아니, 겐지 저걸. 네. 멘트나 칠 줄 아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예. 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은 하는데 네. 제가 굉장히 재미난 정보를 입수했어요. 시작부터 좋습니다. 예, 저희 선생님께서 예. 국민학교에 다닐 때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예. 그걸 타령조로 부르셨대요. 예, 맞나요? 애국가를. 그것은 비밀로. 하기로 했었어요. 예, 비밀. 저희 제작진이 그 비밀 안 지켜줘요. 예. 제가 이제 그 태어난 마을이 필봉이라는 마을인데 네. 대단히 깡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모내기도 하고 예. 또 밭에 가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호미질하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부르는 노래들이 참 있어요. 이게 이제 전라도의 육자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 사람이 살면은 이 떠는 것도 어제 있는 2번 떨었다가 기분 좀 더 서글프면 한 3번 떨고 그렇죠.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려면 나도 모르게 막 떠는 거죠. 그렇죠. 예? 동해 예. 지금까지도 우리 이 필봉에 계신 어머님들은 쑥대머리 반토막석을 해요. 누구나가 그냥 쑥대머리. 처음에 나올 때 응애가 아니고 쑥대. 예. 시집을 오시잖아요. 네. 그런데 금방 쑥대머리를 해요. 그 마을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임실 필봉농악이라는 게 사실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특별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이 필봉농악을 호남의 자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농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지역에는 그러니까 농악들이 획일화된 농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화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무대 예술로 맞아요. 국물이 변질돼 갔죠. 공연. 그렇죠, 공연처럼. 근데 이제 전라북도는 지금도 농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야지대하고 산간지대의 어떤 구분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주, 장수, 남원, 임실, 순창 뭐 이런 쪽은 지리산권에 근접해 있는 것을 우리가 호남 자도지역이라고 하고요. 평야지대, 이 만경평야, 김제평야 그쪽 지역에서 전생되고 있는 농악을 호남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
이 호남 자도농악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좀 남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락도 꺾음이 심해요. 그래서 다당 당그라다당 당그라다당 이렇게 가고 이 똑같은 리듬을 치는데 우도가락은 평야지대 지역에서 여성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굴곡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자독은 여기는 좀 펴져 있는 느낌이에요. 다당다당 당그라다당 다다당 당그라다당 이런 약간의 평이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 여성이 이렇게 치맛자락 들고 흔드는 느낌이 드는 거죠. 다른 지역이 대부분이 다 지금 농악을 전승해 가는 지역이 다 도시 중심에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국가 지정으로 되어 있는 농악들도 강릉시 농악, 평택시 농악, 그다음에 진주 삼천포시 농악,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우도만 해도 익산시 농악. 근데 갑자기 필봉리 농악. 이거 갑자기 마을로 떨어지죠. 이 전승 공간이. 그러니까 농악의 현장성으로 본다면 유일하죠. 지금 필봉이라는 지역이. 그 프로필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양진성 회장님의 삶의 모토가 푸진굿, 푸진삶이다. 조사 잘했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제가 푸지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넉넉함. 잘 넉넉. 푸짐하다. 푸지게. 넉넉하게. 근데 넉넉하다라고만은 또 이게 설명이 좀 안 돼요. 제가 제가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아버님 구설 잘하고 싶잖아요. 구설 어떻게 해야만이 잘할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독특하시게. 뭐 구설 잘하려면 마당은 삐뚤어졌어도 장구는 바르게 쳐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 구선 삶의 전부인 것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푸진굿, 푸진삼, 구선 삶의 일부인 것처럼 했을 때 신명도 있는 것이고 또 굿이라는 것들이 대단히 희망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이 꿈이 있어야 굿도 치는 거거든요. 이 마을 사람들이 올 한 해 모여가지고 판꽃을 치던 당산꽃을 치던 이런 것들은 올해 이렇게 살면 내년이 훨씬 더 건강하고 좋아질 거라는 대단히 이 희망, 희망을 뭔가 끌어내기 위한 에너지거든요. 아버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 등에 무등 탔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왜 저 농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무등, 어린 애기 동자 무등. 이렇게 어깨에다 올리.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탔어요. 중2는 너무 좀 오래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2학년 때 그만둔 게 무거워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요. 안에 계신 분들 생각도 좀 해요. 저는 이제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농악부가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는 국민학교. 그렇죠. 국민학교라고 하는 건데 근데 다 여학생들만 뽑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남학생을 안 뽑으니까 근데 3달인가 있다가 선생님이 저만 뽑아갔어요. 남학생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 마을은 독특하게 아버님들이 전날 구슬 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이 전날 했던 그 농악을 흉내를 내요. 당산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그때 그러면은 또 앞장서서 막 상세 그런데 역할을. 희한한 게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상세면 상세를 제일 잘해요. 이거 뭐 세습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아버님이 징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자식은 징을 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어렸을 때 모방은 아버지에 대한 모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상세여가지고 어려서부터 상세만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초등학교 때는 잘했겠죠. 그래서 대회 나가서 뭐 상도 타고 그 전체에서 주는 뭐 개인 특기상이란 게 있었거든요. 딱 한 명에게 주는 상도 제가 받아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애기 무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무동을 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다른 세상처럼 보였을 그렇죠. 거예요. 특히 이제 풍물은 원진이라고 해가지고 풍문 달처럼 이렇게 원을 만들어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 한 속에 내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나. 가장 높은 구슬도. 그렇지, 무덤은. 그 구슬칠 때만큼은 정말 꽃처럼. 네. 저는 아마 그게 지금다. 그래서 풍물이란 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의 문화 중에서는 정말 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어려서 많이 가졌고. 그 당시에 임실 서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뭐 그 고등학교로 가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사물놀이를 처음 만들었던 그 김용배라는 유명한 깽가리 제비가 계셨는데 그분은 또 이제 아버님한테 많이 오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물놀이가 만들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서울에 이런 예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울로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이 눈 쪽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장남이고 그러니까 뭐 학교를 다니면서도 중학교 때 뭐 소도 키우고 또 겨울에 나무도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일을 많이 좀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가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서고등학교가 생기고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서고등학교에 농악부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서고등학교를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학교만 가면 이렇게 연습을 하고 뭐 이러다가 저 경남 남해고등학교에서 이제 오늘날 같으면 스카우트가 좀 왔어요. 고등학생이. 그렇죠. 그 남해고등학교가 사립이었어요. 근데 그 이사장님이 너무나 농악을 좋아하는 분이어가지고. 근데 거가 이 영남농악이 전승되는 전수학교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특성화 학교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농악만 위주로 하는 학교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농악부를 좀 양성해보고 싶은.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좀 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꿈을 좀 꾸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학교에서 와서 풍물을 가르치고 학교를 다니면 그러니까 학교는 무료로 다니고 그다음에 먹고 자고 이런 것 학교에서 대주고 그다음에 대학교를 가면 만약에 사대를 가면 학교 선생을 이쪽 학교로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저는 유일하게 이제 시골에서 벗어날 수 있냐. 또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 국악과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 해봤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됐죠. 구슬할 수 있다라고 한 그 희망 하나를 갖고 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좀 흔하게 있었던 일인가요? 그렇게 흔치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슨 체육이나 이런 특기생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남해에 가서 남해여고, 남해종고, 남해고등학교 세간대를 일주일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같은 학생인데. 고등학생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남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 상세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서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대사습을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8월 29일 날인가 전학을 오게 된 거예요, 또. 다시 또? 또 3학년 때. 원래는 3학년 2학기 때는 전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를 나가려면 제가 이제 상세를 해야 되니까 양진성 외 몇 명 이렇게 신청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게 됐고 대사습을 나가게 됐고 또 이제 대사습 끝나면 또 이제 돈 벌러 어딘가는 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대사습이 끝나고 나서 심사를 받던 그 교수님이 음악과에 국악과라는 데가 있다. 대학교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물놀이가 만들어져 가지고 막 인기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한번
와봐라. 그래서 대사습 끝나고 또 그 선생님을 만나서 바로. 또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고. 그러면 출발은 내가 정말 나중에 이 굿이라는 걸 해가지고 대학교도 가고 뭐 이렇게 마음을 미리 먹은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죠. 하다 보니까. 흘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거네요. 운명적으로. 그렇죠. 네. 저는 뭐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정말로 가고 싶다. 예, 그냥 단순하게 정말 고등학교만 갔으면 지나가고 좋겠다. 싶다.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가서는 정말로 대학은 가고 싶은데 안 되겠다. 돈벌이해야 되고. 뭐 이러던 차에 꼭 그 은인처럼 예, 끌어주시는 선생님들이 예,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약간 운명이라고 그러네요. 여겨지는 운명이네. 게 예. 군대도 심지어는 사물놀이 뭐 폐를 하셨다고요? 군대에서도?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국악을 전공해가지고 예. 군대를 딱 갈 수 있는 게 육군본부 군악대. 속에 국악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대학교 가기보다 더 세요. 요즘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중에 다 모이니까. 그 다 모이니까 몇 명만 오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86 아시안 게임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 국악대 속에 사물놀이단을 하나 창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뽑혀가게 된 게 우리나라 군악대에 사물놀이단들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럼 군대 시절에 일상적인 그 군대 생활은 아니셨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막 총 들고 훈련하고 막 이런. 네, 훈련이 이거 치는 거. 그렇죠. 어. 그다음에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예. 그 다른 군인들이 봤을 때는 저 군인이야. 그러니까 막 일반 군인들은 막 군가를 부르지만 우리는 어헐이시고 저헐이시고 이런 보직이었어요. 그다음에 주 임무는 뭐 외국에 기빈들이 왔을 때 뭐 청와대에 가서 이런 헌병대, 뭐 의장대, 군악대 이런 사열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대단히 많은 장르들. 일반 병들이 못 겪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 분위기 굉장히 안 같아요. 바쁘고 굉장히 힘듭니다, 군악대. 그러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다시 갔다 와야 돼요, 내가 보니까. 다시 가고 싶다. 참 저는 거기에서 많은 그 음악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요. 그때가 또 그 물론 풍물 사무를 하셨겠지만 또 음악적으로 많이 양분을 취하셨던 시기이기도 했겠네요. 특히 저는 대학교 때 검은고 전공을 하다가 갔거든요. 예, 원래 그 제가 대학교를 가기는 갔는데 예. 타악 전공이란 것들이 아직 국악과에 없었어요. 전국에. 예. 그래서 대학을 가서 악기를 선택하게 됐고 검은고를 하다 갔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좀 다양하게 제가 접할 수가 있었죠. 이쯤에서 우리 양진성 회장의 애장품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장품 순금입니다. 반짝반짝하네요. 예, 예. 그 대부분의 깽가리들은 그 쇠로 만들잖아요. 네. 예, 이거는 순금으로 제작이 된 정말요? 가짜죠. 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보십시오. 자, 아직도 한번 쳐봐도 되나요? 계속 예. 칠 줄 아시나요? 모르지. 아우. 대부분 깽가는 주석으로 만드는데요. 소리를 좀 연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좀 혼합이 좀 되는데 약간의 금도 있겠죠. 특별히 이 꽹과리가 애장품이신 이유가 있나요? 뭐 저는 원래 꽹과리 치는 사람이니까 예. 이 새소리에 민감하죠. 근데 저 꽹과리는 옛날 아버님 때부터 좀 가지고 있었던 꽹과리였고 제가 오늘 좀 들고 나왔죠. 보관을 굉장히 그럼 잘하시는 그러니까 것 상당히 같아요. 깨끗해 반짝반짝. 저는 예. 좀 자주 닦아주면 그래도 그럼 이걸 실제로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끔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님 때부터 갖고 계셔서 함부로 이렇게 꺼내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뭐큰 굿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요거 자주 이렇게 닦으신다고 그랬는데 닦으실 때마다 아버님 생각도 많이 나시겠어요. 저는 뭐 아버님 생각은 정말 때때로 하죠. 시도 왜 때도 그러냐면 없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전수 공간에 제가 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꽹과리를 잡는 순간부터는 또
누구나가 꼭 아버님이어서가 아니고 스승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가락이란 것들이 제 몸속에 이렇게 들어오기까지 많은 시간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그 군 제대 후에 남원 국립국악원 또 전라북 도립국악원 또 근무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필봉으로 돌아오시잖아요. 네. 예, 그 중심에 아무래도 아버지가 있으셨을 것 같고 네. 아버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고 양순홍 선생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정말로 풍물을 좋아했던 분 같아요. 뭐 오늘날 같이 어떤 직업이니까 해야 되고 뭐 문화재가 되려고 어떤 풍물을 했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이 새소리, 장구소리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필봉에 왜 상수라고 하면은 그게 이렇게 역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님은 몇 대 상수신 거죠? 우리 아버님은 3대 상수. 3대. 그러면 회장님께서 4대. 예. 네. 그런데 우리 마을에서 상세가 된다는 것은 예. 그쪽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상세. 대장이 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옛날에 마을 상세가 있고 예. 또 고을 상세가 있고 아, 그렇잖아요. 예. 이제 국가문화재는 또 국가문화재 이덕기 그러면 대부분 그 지역을 책임졌던 큰 상세가 우리 마을 상세였고 그 소리를 듣고 또 아버님도 성장을 하셨고 이랬으니까 대단히 큰 상세인 거죠. 그 한편으로는 아버지이자 뭐 스승님이시고 굉장히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막 분석도 살갑게. 부리고 살가운 그런 아버님은 아니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좀 뭔가 아쉬움이나 더 나아서는 원망 같은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우리 아버님은 뭐 그렇게 무섭고 뭐 엄하고 이런 분은 아니셨어요. 원래 풍물을 하신 분이라. 네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굿을 좋아하게 된 거잖아요. 예. 네. 굿을 좋아한다는 것은 놀이판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시골에서 일을 해야 될 예. 그런 시간에도 네. 어찌됐든 굿판을 좋아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정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네. 또 굿을 치게 되면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을 좋아해야만이 굿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죠. 저희가 이제 6남매인데 네. 6남매를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가끔은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렇게 다툼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꼭 그때는 어머님 편을 들고 싶더라고요, 저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님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예, 제가 커서 그 역할을 해보니까 사람은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아버님 밑에서 자라셨잖아요. 네. 그러면 회장님의 자녀분들한테는 어떤 아버지신 것 같으세요? 과연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예. 이제 성장을 해서 듣는 말이 예. 제가 초등학교 때 가졌던 우리 아버님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얘기해요. 이게 배 걸러서 이렇게 쭉 내려가요. 서운하신 것 같고. 우리 자녀분 중에 혹시 국악하시는 자녀분도 계시나요? 저는 이제 둘인데 예. 둘 다 해요. 그래서 거기도 무동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도 예술고등학교를 국악학교를 하고 저희 때만 해도 부모들이 국악을 하면 안 해요. 사실은 시킬 마음도 없고 네. 그렇죠. 또 자식도 그런 것들 안 해요. 제가 문화재법이 만들어지고 대를 위해서 문화재 보유자가 된 케이스는 지금도 유일해요. 아버님이 아무래도 굳히는 데는 다 가서 이렇게 상쇄로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집안에서는 그만큼 부재가 있으실 거고. 네. 그래서 장날을 없애버리고 싶다. 예전에는 5일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도시로 다 떠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풍물은 혼자 못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함께. 배역도 다른 친구들이. 그러니까 한 마을에 있는 친구들은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직 그나마 좀 굿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5일장인 거예요. 그런 장에 가면 또 우리 아버님처럼 굿을 좋아하는 다른 마을의 친구들이 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 5일 장날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러면 이제 해가 넘어가면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제 안 오시니까 걱정되죠. 당산나무까지 왔다 갔다 해서 네. 5일 만에 만난 네. 그 굿쟁이들과 재밌게 오는데 집에 딱 오자마자 우리 어머님이 잔소리가 해요. 아니 안 하시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5일장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없어져버렸네. 예. 저는 5일장이 5일에 한 번씩 돌아온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되게 빠른 거야 그냥. 너무 빠른 거야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도 6남매를 이렇게 다. 그랬어요. 네. 자 여기서 이 생생한 증언을 해주실 분을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양진성 회장님의 어머니. 고 양순웅 스승님의 부인. 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죽하면 5일장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아버님 찾아다니고 기다리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님도 그러셨나요? 그렇죠. 놈들은 일을 싸는데 농사를 짓고 예. 그런데 저 장에 가시갖고 밤에까지 술 잡수고 또 내놀고 이제 그 이튿날은 또 술 잡수면 또 몸이 안 좋으니까 일을 못 하시고 이럴 때는 겁나게 늦죠. 그러면 아버님이 장날 이렇게 다녀오시고 그러면 논일 밭일은 그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라도 해야지 어찌요. 놈들이 저 집은 밥 굽는데 우리 애기들은 저렇게 거시기했는데 학교도 뭐 고등학교도 못 간다면 어떻게 살을까. 그냥 걱정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죠. 네. 사실은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굿 또는 그것 때문에 싸우셨던 굿을 우리 양진성 회장이 또 한다고 그랬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하필이면. 일 안 하겠네요. 예. 학교에서 농학이 있단 말을 안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운동꽃을 보러 갔더니 거기서 상세를 하면서 학교에서 농학을 하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또 그 자리에 가서. 보고 배운 대로. 예. 농학을 하고 작은 아들은 중세를 하고 예. 상세를 하고. 예. 예. 나보고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 소리 안 했냐는 게 어머니가 굿에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나도 한단 말을 못했다고. 근데 학교 가서 그냥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다고 그러대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양진성 회장께서 임실 필봉 농악 보존회를 훌륭하게 이끌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 양진성 회장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그런 모습 쭉 지켜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아버님 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좋아요. 네. 그 좋아하는 일을 조금만 보고 돌아가셨어도 괜찮을 걸 이런 마음이 들어가고요. 너무 힘든 시절만 겪다가 가셔서. 예. 우리 양진성 회장하고 직접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네네. 드릴게요. 그래요? 예. 저녁은 드셨어요? 밥 먹었지. 예. 뭐 제가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필봉에 안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어머님이 그래도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는 좀 서운했는데 지금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 그러가. 아이고 다행이지. 그 말은 또 그렇게 농악 때문에 그렇게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어찌 그 말은 했는가 모르겠어. 예, 건강하시고요. 예. 우리 양진성 회장께서 얘기하시는 푸진 삶을 계속해서 우리 양진성 회장과 어머님과 그 필봉농악 식구들이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날 필봉농악이 있기까지 예. 우리 어머님이 아마 80%는 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실은 꽹가리 들고 웃으면서 굿만 쳤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밥에 대고 아이고. 그 뒤에. 그 연습 오면 연습 온다고 그 평생을 그런 역할을 우리 어머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세 아닌 그 뒷집의 상세는 우리 어머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벽곡자로. 그렇지. 그러네요. 아버님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큰 산 같은 존재시잖아요. 그렇죠. 네.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한소 수교가 되고 예. 네. 또 정부에서 이렇게 파견하는 프로젝트들이 좀 있었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국악원까지 그만두고 예. 이제 그 프로젝트 일원이 돼가지고 우즈벡 공화국에 네. 그 음악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음악을 가르치게 된 프로젝트였어요. 예. 근데 제가 가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몇 년, 한 5년 차 이렇게 다니고 있는 사이에 제가 연락을 받았죠. 돌아가셨다고. 아, 그럼 임종을 못 지키셨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로 어떻게, 그때는 또 비행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뜨는데 예. 8.15 뭐 광복 행사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특별기가 하나 뜬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이제 태워주어서 자 오게 됐죠. 도착하자마자 말씀은 못 나눠보고 임종은 지켰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그게 이제 저에게는 참 죄스러움 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은 영원히 이제 이렇게 구판에 아버님이 상세를 하면 저는 꼭 끝세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영원히 끝세로 이렇게 아버님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님 없는 구판은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본 거죠. 네, 아.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큰 상세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네. 나는 정말로 갖고 오기 싫은 거예요. 그 자리를. 왜 그러냐, 아버님이 살아왔던 그 몇십 년을 내가 지켜봤고 네. 또 앞으로 내가 필봉에 들어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도 뻔히 다. 알고 있고 특히 저는 이제 그때는 이미 내가 조명도 이렇게 화려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죠. 예. 심지어는 뭐 뉴욕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너희 아버님이 이렇게 됐으니까 억울하지 않냐. 그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필봉농악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그러면서 제가 안 누른 거에 대해서 호통을 주시더라고요. 냉정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평생 고생을 하시지 않았냐. 그런데 나도 이제 가장이고 또 돈도 벌어서 애기도 또 키워야 되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오라는 게 맞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단호하게 한 1분도 생각 안 하고 너희 아버지가 평생 일을 안 했어도 6남매 내가 키웠고 네. 그렇죠. 호미질만 해가지고도 키웠고 근데 너기는 부인들이 다 각시들이 직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 벌고 한 사람 필봉농악에서 살면 되지.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저하고 제 동생도 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둘이 짐 싸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못 떠나고 사는 거예요. 그때가 몇 년 전이신가요? 95년도. 95년도. 20년 넘게. 22년. 동생분도 그럼 지금 예. 필봉이시고. 와. 근데 이 양진성 회장이나 양진환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자식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청천벽력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이제 필봉에 남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제가 책임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마을에 1970년도부터 대학생들이 전수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아버님이 좀 유명해지니까 예. 막 장고를 싸들머지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우리 문화 찾기 운동들이 대학가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60년 말부터. 네. 그래서 탈춤 부흥 운동도 일어나고 뭐 풍물꽃 그 부흥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한두 명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게 우리 마을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대학생들이 풍물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지식인들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배운다라는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우리 문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들. 네.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5.18이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마을이 이 대학생들 데모를 뭔가 준비해주는 그런 데모 마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짐을 싸가지고 저 남원에 그 산속에 있는 마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니까 그 가 있는 사이에 대학생들이 또 그리 몰려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 81년도에 가셔가지고 네.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예. 95년도까지도 아버님은 못 돌아오셨죠. 필봉에. 아, 필봉은 그래서 문화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남원에 가신 거고. 그렇죠. 아, 그러다가 95년도에 못 돌아오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을 나는 또 우리 아버님처럼 필봉을 못 떠나고 살 건데 가장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전수회관을 운영하던 곳에서 짐을 싸가지고 예. 가자 필봉으로. 정말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했거든요. 필봉으로. 네. 제가 그냥 짐을 짊어지고 97년도에 지금 필봉이로 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땅을 파고 처음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전세관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22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다행히 제가 원래 고향이 필봉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민들이나 임실 군민들이 대단히 호응을 해주고 그래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가 용기를 내서 올 수 있었죠. 러시아로 이제 유학을 가셨잖아요. 다른 외국 이런 공연 같은 것도 많이 가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러시아로 가시게 되셨나요? 그냥 처음에 아버님이 오늘날처럼 뭐 해외 교류 이런 공연이 아니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해외 공연들을 기획을 했었어요. 예. 저는 그것을 아버님 때부터 함께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공연만 일회성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오면 뭔가 좀 섭섭해요. 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가서 이렇게 알려주는 작업부터 하죠. 그래서 우리 깽가리, 장고 뭐 이런 풍물 리듬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단이 이제 필봉 공연단들이 함께 오고 그럼 더 그래서 함께 즐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함께 뭐 어느 마을에 가서는 뭐 소도 잡아놓고 한 적도 있었고요. 우리 필봉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정을 대보놓고 마당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의미 있네.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학교에 가서 네. 이제 봉사활동. 이게 이제 우리가 해외 공연이라는 것을 저희는 꼭 그렇게. 그러면은 그 외국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막 함께 즐기고 막. 그러니까 굳이 언어를 몰라도 그렇죠. 그 나라마다 가지는 그 고유한 리듬들이 있죠. 예. 근데 풍물이 대단히 다양한 리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제가 그 몇 년 전에 뉴욕에 있는 뭐 이 큰 그 복판에 공원이 있거든요. 네. 공원에 가서 이제 공연하러 갔는데 처음부터 하늘 보고 그냥 비키니 입고 누워 있고 막 그래 잔디밭에. 예. 근데 막 풍물 소리가 들리니까 이색적인 소리. 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네.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듯이 이렇게 어우러지더라는 거죠. 참. 그래서 풍물이란 것은 네.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할 마음만 있으면 다 누구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유 지점이 있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예. 나라가 달라도 그 소리 하나로 다. 아니,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농악이 2014년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야, 일단 여기서 박수 한번 치고. 아니, 저희가 들어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그때 그 감동
어떻게 생생히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발표 장소에 가 있었거든요. 프랑스 현장에. 예, 유네스코 그 발표 시점에 공연을 했어요. 제가 더더욱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 키워드가 그 독자성, 독특함, 그다음에 지역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네. 요즘엔 사실 무대 예술이 거의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또 문화는 다양히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 전통 문화의 또 속성이란 게 이 종자와 같은 거거든요. 네. 이 종자를 잘 가지고 있어야 가다가 또 뭔가 이상해지면 그 종자를 통해서 또 어떤 근본을 찾아가게 되는 것들이고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어떤 그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올곧게 이렇게 유지되고 또 향유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좀 하는 것이고 네. 또 이런 부분들을 더 소재로 해서 더 다양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연소로 중요 무형 문화재로 선정이 됐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부자간에. 그 보유자가 된다는 것은 그 개인에게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함께하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함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는 절대 혼자 할 수 없는데 여럿이 함께 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그 여럿이 함께 누구가 더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그 어떤 땀을 흘리면서 하는 것인데 저만 이렇게 보유자로 지정이 된다는 것도 실은 예. 미안함이죠. 아유, 겸손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 미안함을 필봉능악을 좀 더 열심히 상세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판도 더 좀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전승이라는 것은 교육이거든요. 교육되지 않는 전승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필봉능악을 좀 보다 잘 이어갈 수 있는 후배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길러낼 것인가. 예. 이것 역시도 제가 해야 될 책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가 교육도 좀 열심히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양진성 회장의 개인적인 앞으로의 큰 계획이라든지 목표가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됐든 지금 상세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세는 언제나 예술적 꿈을 꿉니다. 그래서 보다 이 관중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네. 언제나 하고 싶고 예. 또 한 번보다는 두 번, 두 번보다는 100번. 네. 그래서 더 많은 공연들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싶은 게 또 상세의 꿈이기도 하고요. 예. 오늘 우리 양진성 회장님과 아주 푸진 이야기 잘 나눠봤는데요. 우리 편찬 위원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마지막 한 말씀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면 길이 되지 않지만 그 길을 1000사람이 걸어가면 큰 길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양순용 아버님을 맨 앞에 첫 걸음에 두시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양진성 회장이 앞으로 계속 더 큰 길을 만들어가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삼행시로 할게요. 예. 오늘 안 나오나? 성함이요. 예. 자, 양순용 아버님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진짜 푸지게 잘 살았다고. 우리 아들 성공했다고. 이상 푸진 옥심이었습니다. 아까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정말 그냥 푸진 삶을 놀이처럼 편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편찬 위원들이 한마디씩 했는데요. 그중에 좀 마음에 와닿는 얘기 있다면 한 명만 골라주세요. 예. 뭐 저는 그 마지막 네. 우리 지용 씨 풍물 속에는 희노애락도 있고
또 인생도 있고 또 역사도 있고 뭐 만남도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정말 어떤 기호학적인 풍물이 아니고 뭔가 우리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풍물이 되도록 필봉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놉시다 뭐. 우리 양진성 회장님께서 직접 그 박수 직접 전달을 좀 해주시죠. 자, 제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이. 짜잔! 이거 뭐예요? 별로구나. 아니, 아니. 아니. 와. 오. 감사합니다. 저 꽹과리는 네. 제가 한 3년 정도 열심히 쓰시던 쓰시던 꽹과리. 게다가 실제로 쓰신 예. 꽹과리 저희 가보로 대대손손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우리 전통의 문화예술 농악을 올곧게 지켜오고 계신 양진성 회장님. 그의 삶이 마치 이 희로애락이 잘 녹아있는 하나의 소리를 만드는 농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푸진 3, 푸진 9 오래오래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과 웃음, 재미와 감동이 어우러진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그 다음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